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사실은 네네. 이때 뭐 하고 계셨어요? 이 무죄 판결이 나는 요 시기 2시부터 3시. 원래는 제가 정법전 TV가 네.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하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유죄가 100%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도 그랬죠. 그다음에 징역 2년도 약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모든 그 편파적인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네.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딱 봤을 때 네. 이거는 징역 3년이 맞거든요. 어. 왜냐하면 양형 기준에 징역 3년 때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게 아니고 징역 3년만 구형했으니까 아예 그러면 거기에 3분의 2만 곱해가지고 2년 정도 나오겠거니 네. 다 내 마음 같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제 기억이 나는 게 아직도 그냥 선해요. 뭐 그래봤자 엊그저께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그때도 딱 2시였네. 네. 그 방송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 이재명 대표 법원에 도착했다. 그 사진 딱 찍혔고 네. 법정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그 판사님한테 인사했다. 뭐 그런 거 딱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판사님이 이제 그 선고를 시작하는데 원래는요 판사들이 그냥 주문만 읽고 끝내요. 네. 근데 이건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러한 근거로 그 피고인에게 이러한 형을 내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결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던데 그런데 그 위증 사실이 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속보가 그걸로 떴죠. 그래가지고 네.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서 그렇지. 혹시나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위증 사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위증 교사는 빼박이다. 그러면 내가 또 마칠까? 아니면 이번에 한 1년 반 나올까? 혹시 한 1년 정도 나올까? 네. 벌금형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다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나올까 이렇게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간에 이야기가 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내용들이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이야기지? 그러면서 조금 당황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했던 게 네. 지난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문기 씨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거는 허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표가 아니래. 그래서 이게 왜 공표가 아니지? 라고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어쨌든 징역 1년 실형 딱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때 경험에 비추어 봤을 네. 때 딱 맞추셨잖아요. 판사가 그 이유를 갖다가 막 설시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 좀 제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진 않겠지. 2년이 틀릴진 몰라도 네. 최소한 1년 이상은 때리겠지라고 했는데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딱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속보 딱 떴을 때 아무 말 못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잠깐 뭐 한 그쵸. 몇 초 동안 그야말로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언어의 도가 끊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길이 끊겨버리는 네. 거예요. 그걸 내자로 하면 그게 언어 도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무죄지? 내가 바보였나?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네. 저는 그때도 놀랐지만 더 놀랐던 적이 있어요. 언제 더 놀랐느냐? 네. 무죄 나온 걸 떠나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위증교사 이런 거 다 노트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방송 나가니까 그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노트에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슬쩍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위증교사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노트를 몇 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다 종합해가지고 쭉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무죄 나왔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제가 노트 정리한 거는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 있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사이트 가면 언제 뭐 이렇게 재판 진행되는 상황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것들 제가 그냥 나름대로 그 요약해서 제가 보기 쉽게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에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는 기록하고 제가 정리한 것하고는 저기 차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간과돼서 내가 괜히 실형이 나올 거 유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오판한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놓친 게 있나 이걸 먼저 찾아보셨다는 거네요. 그랬는데 네. 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띡 날라온 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갖다가 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재판 설명 자료예요. 그래서 그 재판 설명 자료가 11페이지인데 맨 앞은 표지니까 빼고 그다음에 맨 뒤는 몇 글자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탈해 봤자 9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자료인데 네. 설명 자료인데 이거를 쭉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야지 글이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그 잘 쓴 글은요 쉬운 글이거든요. 딱 봤을 때 그냥 술술술 넘어가고 머리에 팍팍팍 박히고 이해가 쭉 되죠. 그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놈의 그 재판 설명 자료는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두어 번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건데 여기에다 제가 썼어요. 네. 써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제서야 이해가 딱 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해가 안 됐는지 알았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포인트는 뭔가요? 뭐냐면 예컨대 1 더하기 1은 2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한 다음에 2 이렇게 가면 술술술 읽혀요. 네. 그런데 이 재판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명히 1 더하기 1이라고 썼는데 결론은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 더하기 1이 10이지? 이게 말이 맞는가? 그래가지고 다시 봤는데 설마 2라고 썼겠지 했는데 다시 봐도 10인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재판 설명 자료고 아직까지는 제가 판결문 저한테 보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네. 재판 설명 자료라고 하는 게 판결문을 요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논리로 저런 무죄 결론을 갖다가 내렸는가? 저는 사실은 제가 틀리기를 바랬어요. 네. 제가 틀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가 합리적이고 맞는 것이었다라는 결론이 차라리 나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네. 사법부의 권위는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 판결 나온 다음에 뭐 어쨌든 뭐 1심 판단 존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웬만하면 존중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이제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밥만 먹고 재판하는 사람인데 네. 재판이라고 하는 건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는 것인가? 승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면 기분이 좋죠. 근데 지면은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이제 그 뭐 재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이제 변호사고 법조인이니까 네. 판사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제 사건도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대리한 사건도 아닌데 이 판결은 네.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는 그런 판결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지난 그 제가 어제 방송이었나요? 이제 타 방송에서 나오셔서 발언하신 걸 봤는데 네네. 이런 워딩이 제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증교사죄 무죄 선고는 위증교사라는 이 범죄를 형법전에서 지워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는요. 네. 전형적인 위증 교사의 양태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네네. 너무나도 빼박진 거, 그것도 녹취록이 남아 있는 위증 교사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무죄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 김진성 씨가 자백했어요. 자백했는데 그런데 그 예컨대 지금 앵커하고 저하고 같이 슈퍼를 털었단 말이에요. 네. 슈퍼를 털었는데 앵커는 착하니까 자백해가지고 이 물 훔쳐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백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빠득빠득 우기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빠득빠득 우기니까 정혁진 변호사는 설마 변호사 씩이나 되는 놈이 거짓말 하겠어? 슈퍼 털었겠어? 그러면서 무죄 내려줍니까? 안 내려줘요. 아니죠. 공범이 자백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슈퍼 털 때 뭐가 있었느냐? CCTV가 있었어요. CCTV에서 두 사람이 터는 게 다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무죄를 갖다가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에 쏙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치면 네. 앵커는 김진성 씨예요. 네. 거기에다가 CCTV는 녹취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자백과 녹취록을 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창훈 부장판사잖아요.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풀어주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준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풀어주면서도 했던 말이 네. 내가 CCTV하고 그 다음에 그 자백을 들어보니까 아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원래 위증교사죄는 그 구속되는 게 원칙인데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높은 사람이니까 일단은 봐준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부장판사는 유창훈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네. 이게 무죄다? 이게 무죄다라고 하는 게 논리가 이렇게 쭉 가면은 이 논리대로 가면 유죄가 나온 게 맞는데 갑자기 무죄라고 딱 그 180도 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쭉 이렇게 부산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네. 대전쯤에서 광주 쪽으로 확 틀면서 우리 부산 간다 이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전 처음에는요. 혹시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기사 같은 것들 쭉 찾아보고 그랬는데 네. 이제 판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그 저희 사무실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부장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형 이거 어떻게 봐? 미친 거지. 어. 결론이 미친 거지. 그 다음에 오늘 신문 딱 봤더니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 형사사건 많이 한 변호사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그 코멘트한 걸 쭉 봤는데 이거는 항소심에서 다 그 바뀔 것이다. 공통된 의견이다. 뒤집힐 거다. 네네.